주진우의 이슈 해설. 해도 돼? 네. 지금 시작해? 네. 시작? 네. 뭐 이런 거 안 해줘? 543 이런 거? 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재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문석 의원의 개성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언제쯤 고성을 멈출까요? 오늘 이슈 해설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최근 양문석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 전통 국악인 분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큰 상처를 줬죠.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제 간담회에 공연을 하는 경우를 나는 처음 봅니다. 대부분 이런 공연은 수백 명을 초청했었을 때 공연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왕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외교부 행사에 저희가 보세요. 외교부 행사 아니잖아요. 참석자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영부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지랄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 지랄들을 하고. 국악인들 앞에서 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러고 안 하면 저 지역까지 찾아갈 거예요. 국가의 대표 자격이 없어요. 국회의원으로. 누가 그런 것을 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모욕이죠. 전통음악을 어떻게 알고 한 페이지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 이거는 대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과한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구구절절 변명만 했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소된 내용을 스토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관상이 과학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양문석 의원은 강남에 3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습니다. 본인 지분이 4분의 1, 배우자 지분이 4분의 3 이렇게 사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당시 부동산 광풍을 막기 위한 조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대부업체로부터 비교적 고리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단 받고 잔금을 납입한 다음에 이제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3개월쯤 뒤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갚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대출 브로커들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 연이자 8.9%로 상당한 고리죠. 5억 8천만 원을 일반적인 대부업체로부터 빌렸습니다. 이자 부담이 상당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안 돼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11억 원 정도 받아서 대부업체 돈을 갚고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한 것이죠.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하는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돈이고 딸은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하죠.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그 3개월쯤 뒤에 그 돈을 사업에 썼다는 증빙 자료를 새마을금고에 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양문석 의원의 배우자가 대출 브로커에게 20만 원을 주고 물품 거래 명세서, 영수증, 예금 거래 명세서까지 위조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자 대출의 특징이라 당연한 거예요.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 대출 받은 돈을 사업에 썼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에 썼는지 관련 서류들을 내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히 사업도 안 하면서 서류를 다 위조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양문석 의원은 선거 기간에 거짓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가 됐고요. 그 와중에도 3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신고하려니까 너무 재산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것을 공시지가로 살짝 낮춰서 21억 5,600만 원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재산 축소 신고도 딱 걸린 것이죠. 실거래가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선거를 해본 사람이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 31억 2천만 원이 평소에 본인이 서민 코스프레 한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낮춘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새 먹사니즘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 DNA가 막사니즘 같습니다. 진짜 막 사는 것 같아요. 이 딸 명의로 허위 대출 받고 허위서를 쓰고 걸리니까 거짓말하고 재산도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사법부가 응징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자,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첫 재판이 얼마 전 열렸습니다. 양문석은 역시 제가 예상했던 것을 한치도 안 벗어나게 배우자 핑계를 댔어요. 와이프가 하는 걸 몰랐다는 식이죠. 자기는 잘 몰랐으니까 당선 무효형이나 중형을 피해가려는 수법입니다. 배우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배우자한테 책임을 떠미는 것이죠. 이 재판은 양문석의 배우자, 대출 브로커 3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재판에서 대출 브로커가 깨끗하게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범관계에 있는 대출 브로커가 자백을 하다 보니까 양문석 의원은 매우 불리해졌죠. 양문석도 어쩔 수 없는지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시지가로 허위 신고한 것은 법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부분은 무죄는 아닌 거예요. 반드시 유죄가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재산 허위 신고 외에도 다른 부분도 모두 유죄가 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 양문석과 그 배우자가 공동 소유권자거든요. 딸은 지분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양문석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딸은 어떻게 보면 이용만 한 것입니다. 딸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만 받은 거예요.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이 부모의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 양문석과 양문석의 배우자, 또 실제 대출을 받는 양문석의 딸, 셋이 같이 갔어요. 새마을금고에 같이 간 것이죠. 그게 본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장면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이 직접 사업자 대출 서류, 담보 제공 서류를 딸과 배우자와 함께 다 같이 보고 필요한 부분에 서명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사업자 대출 받은 후에는 3개월 내에 사업에 이 돈을 쓰시고 사업에 썼다는 증빙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럼 안내를 하도록 원래 매뉴얼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새마을금고 직원이 반드시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딸은 사업을 전혀 안 했거든요. 어떻게 입증 서류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 금고 가서 이 양문석 가족이 다 갔을 때부터 허위 서류 제출은 미리 예정된 것이에요. 이 과정은 양문석 부부가 주도했고 딸은 어려서 이걸 주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소에서 빠졌어요. 이거는 딸을 봐줬다라기보다 양문석 부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딸 명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딸의 실적을 좀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평소에 뭔가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딸이 실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딸 명의 신용카드 그 내역이 많이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딸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딸 명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장면, 이것도 양문석
의원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금이 11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유기징역 3년 이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금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이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더라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만 강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올 것은 유죄가 나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붙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도 못 나와요. 이것은 또 대출 브로커가 자백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재판을 끌기에도 갑갑합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끌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 국민의 스트레스도 곧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주진우의 이슈 해설